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그렇죠. 굉장히 좀 변덕스럽죠. 마치 날씨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굉장히 추웠다가 또다시 지금 딱 금방 따뜻해졌다가 이런 모습인데 시장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은 또 목요일 날 올려놨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시켰고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 싶듯이 금방 또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큰 흐름부터 일단 시장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0.6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물 지수 쪽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0.67%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선물 시장은 0.92%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승 종목이 517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상한가가 2개 포함이 돼 있었고요. 자, 303개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795개 종목이 올라오고 392개 종목이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이 체감 지수도 조금 따뜻했던 그런 하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여기 차익 쪽에서는 한 74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고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1140억 정도 비차익 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일본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약 1.82% 정도 상승 마감. 중국은 더 많이 올라왔죠. 자,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6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른 여타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었죠. 자,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 분차트죠. 자, 아침에 미국 시장의 급등 영향이 있었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급등하면서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자, 상승폭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단발 매수, 좀 더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잠깐 동안 한 10시 반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습을 본다라면 이렇게 중국 시장이 10시 반 정도에 시작하니까 중국 시장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시장이 괜찮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죠. 중국 시장 시작하고 그쪽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조금 올려놓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이유는 그런 게 있죠. 지금 현재 자, 자금이라는 게 MSCI 그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이 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중국 쪽이 작년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의 5% 수준을 그 중국 시장을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2월 15일까지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2월 말 정도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크면 20%까지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도 마찬가지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은데 20%까지 상향 조정이 될지는 그때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는 2월 말일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말일 전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 굉장히 강했는데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고요. 물론 약세는 아니지만 0.67%면 중국은 2.6% 정도가 올라왔죠. 약 2% 정도가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먼저 선침해로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담을 줬고 그 자금들이 중국 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거 외에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딱 여기에 갭을 메꾸는 구간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좀 시원스럽게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자금 이동, 중국 A주 편입, 추가 편입되는 것들,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밑에 막대 그래프는 거래 대금 그래프인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지수 차트를 보실 때는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갭이 발생된 구간에서는 8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좀 시원하게 늘어주면 이걸 좀 뚫는데 수월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우리 시장이 2200을 사이에다 두고 목요일은 돌파를 했다가 금요일은 또 붕괴를 시켰다가 오늘은 또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 시장 전고점 위치에 딱 있으면서 그거를 좀 거기에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자, 아침에 좀 갭으로 떠서 시작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10시가 좀 넘은 구간, 그런 구간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질 못하고 오후장으로 가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막판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거래소 쪽보다는 약간은 좀 덜하겠지만 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록 갭은 이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이 갭은 이때 금방 메꿨지만, 자, 또다시 밀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딱 여기에 갭 발생 구간,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뭐랄까 메이저 간에 치고받고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약 468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자, 며칠 동안 신나게 팔았습니다. 한 6일 동안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이거는 그렇게 뭐 썩 믿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게 장중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에 나온 거 이 수급만 보지 마시고 장중에 좀 이렇게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같은 450억 순매수라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이게 순매도였다가 뭐 1000억이나 순매도였다가 456억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는 계속 한 600억 이상, 600억, 700억 정도, 이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후장으로 가면서 순매수 폭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순매수 전환한 걸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기관 역시 마찬가지 뭐 한 2,600억 정도를 순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좀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쪽보다는 약간은 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뭐 순매수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장중 수급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조금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으로 오면 올수록 이 매수세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 400억 매수한 것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333억 매수한 게 그게 훨씬 더 큰 규모죠.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쪽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오전에는 이 거래소 쪽이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 이런 내용도 있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는 순매수였었죠. 오후장에 순매도로 돌아선 거. 자, 뭐 아무래도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매수를 한 게 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매수했던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성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들은 그냥 어떤 방향을 정해갖고 그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옵션 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옵션 시장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갈렸죠. 외국인들은 31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고, 자, 금융투자는 21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콜옵션 쪽에서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은 외국인들은 1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기관은 금융투자는 8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풋옵션 쪽에서도 약간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누적 수급을 본다라면 갈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만기가 지난 게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수급에 어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콜옵션 쪽에서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콜 매수 포지션이 있죠. 자, 오늘 콜 매도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콜옵션에 대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콜옵션 쪽에서 매수를 42억 정도를 했는데 오늘 또다시 순매수를 더하면서 콜옵션 쪽에서는 약 63억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자, 같은 방향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풋 쪽을 59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6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순매수 포지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 포지션.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시장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데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장중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 가장 좀 핫했던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 업종이죠. 두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일단 롯데케미칼이죠. 자, 지금 제가 작년 초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NCC,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 에틸렌을 뽑아내는 거고, 그거를 미국 쪽에서 ECC 쪽이 상당히 투자가 좀 많이 돼서 이쪽에서 에틸렌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부담이 간다라는 말씀을 작년 초에 좀 드렸는데요. 작년 내내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 업종에. 미중 무역 분쟁, 자,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잦아드는 그런 국면이죠. 그렇다면 중국 소비 같은 경우도 조금 살아날 수 있고, 또 3월 5일이죠. 3월 5일. 자, 이때 중국에 양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들 지금 중국 쪽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모습이죠.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상당히 경제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5일 날 양회 때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ECC 쪽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자, ABS라는 게 있죠. ABS라는 게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전자제품의 겉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내장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ABS라는 게 있는데, 자, 2014년도에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 정책을 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내수 정책을 폈죠.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줄게, 전자제품 사면 보조금을 줄게,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LG화학이 약 200만 톤 정도,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한 65만 톤 정도 이 ABS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이때는 자, 요거 조금
일단 뭐 워낙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측면이 강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게 그때랑은 조금 틀리게 향후에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석유화학 업종들 이런 쪽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S오일도 마찬가지죠. S오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S오일은 그런 거죠. 자, 지금 가장 이 S오일이나 이런 정유주를 괴롭히고 있는 건 정제 마진이었어요. 정제 마진이 자, 요게 12월 달에 한 2.9달러 정도 됐습니다. 2.9달러 정도 됐었고요. 1월 달에 한 2.5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2.5달러 정도 됐었고 지금 현재는 2월 15일 기준으로 2.6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이 정제 마진이 7.9달러였었고요. 평균이 한 5.7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석유화학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쪽 저 사우디 쪽에서도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감산을 하게 되면 이 미리 선물 형태로 거래를 하고 또 갖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도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정제 마진은 지금 2.6달러면 바닥까지 다 내려온 상태예요. 다 내려온 상태고 그게 상당 기간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원래 또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달 정도까지는 계절적인 영향으로도 이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죠. 1월 달에 CES 끝나고 난 다음에 MWC를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그리고 갤럭시 S10 관련해갖고 그 카메라 업종들,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SKC 코롱피아 이런 거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죠. 또, KH바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파워로직스 같은 거, MC넥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걸 쫓아 들어가서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안 쫓아 들어갑니다. 왜? 주식이라는 건 미리 좀 매수를 했다가 그런 이슈가 다가오면 자, 이걸 언제 팔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어느 정도 선침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르면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갤럭시 S10은 내일 모레 나오네요.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데 전면 지문 인식 이런 것들도 지금 이번에 S10에서는 채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면 지문 인식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움직였으니까 이런 거는 갤럭시 S10이 나올 무렵쯤 해갖고 좀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를 뻗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카메라나 그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벌써 움직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새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자, 오늘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MWC 쪽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상당히 소외됐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자, 3월 달에만 해도요. 3월 달에만 해도 학회가 2개가 있어요. 자, 암학회하고 미국 암학회, 그다음에 세계 내분비 학회. 자, 요런 것들. 그래서 3월 달에만 해도 2개 학회가 있습니다. 또 4월 달에도 있어요. 4월 달에는 유럽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자,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미국 임상종양 학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좀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줄지어서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좀 많이 올랐다라면 이런 거 행사를 앞두고 쫓아가면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르지 않고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신라젠, 그다음에 신라젠은 팩사백,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HLB. 자, 이런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임상 실험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빠른 수익, 예, 굉장히 좀 강하고 빠른 수익 이런 거를 노리신다라면 뭐 저런 신약 개발 관련 주식들 이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케어젠을 갖고 나왔는데 자, 이 신약 개발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케어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참 이 종목은 지금 매매를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10번도 더 한 것 같은데 뭐 그 매매를 해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종목인데 이걸 2017년도부터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대 주주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었는데 자, 이게 그때 당시에 6만 원대 중반 정도 있을 텐데요. 자, 이쪽 2대 주주가 시장에서 블록딜 형태로 물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에 물량이 나오니까요. 이 최대 주주가 그 물량을 그냥 시장에서 장내에서 계속 샀었어요. 그 가격대가 6만 원대 중반 정도 돼요. 지금 6만 6천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만 오면 2017년도부터 더 이상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밀리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이게 쭉 가서 10만 원 넘어갔었죠. 10만 원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작년부터 재밌는 일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때 뭐 최대 주주 그 정용진이라는 분이 또 샀어요. 또 계속 7만 원대도 사고 뭐 6만 원대도 사고 7만 원대 중반에도 사고 그러다가 뭐 이분이 자금이 다 됐는지 그 다음에는 자사주로 매입을 하더라고요. 자사주로 매입을 하다가 또 그랬다가 주가가 또 밀리니까 여기서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120억 정도. 지금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 쪽도 내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신약개발 관련되는 폐암 관련되는 그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노리시면 될 거고요. 야, 나는 제약바이오 쪽 밸류가 높아서 영 무섭다 싶으신 분은 이거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영업이익률이 60%가 넘게 나와요. 자, 우리나라 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주식들 휴젤, 메디톡스 이런 거 43%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매년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얼마 전에는 보톡스를 보툴리눔 톡신이죠. 자, 이거를 개발했는데 보통 주사 형태로 만든대요. 그냥 주사로 안 맞고 바르는 거. 이거 프랑스 미용학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자, 거의 내수가 없는 회사인데 수출적으로도 지금 수출 계약돼 있는 그런 부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기업 가치에 비해서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좀 하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죠. 자, 코스피 시장 지금 현재 상태가 자, 계속 지금 딱 저항선 근처에 있는 모습이죠. 딱 저항선 근처에 있는 모습인데 자, 뭐 지금 거래 대금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쉽게 뚫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죠. 해외 쪽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풀려가는 그런 내용들은 있으니까 반등 시도는 계속 좀 나올 겁니다. 자, 반등 시도는 계속하고 할 것이고 또 이게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 준다라면 수월하게 뚫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 시도는 나오는데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뭐 가는 차가 다 밀리고 가는 차가 다 밀리고 또 뭐 해외 쪽에서 조금 악재가 나오면 변동성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저 거래대금을 잘 좀 체크해 보세요. 지금 거래대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쭉쭉 뻗어간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급 쪽으로도 마찬가지 그 중국 A주에 대한 편입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좀 얼만큼 편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등 시도는 계속 나오겠으되 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매매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조금 짧은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조정받을 때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해서 짧게 끊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의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따가 야인 시대 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